어느 맑은 봄날,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나뭇가지를 보며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것입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것은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며 말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내 마음뿐이다. 안녕하십니까? 아이디어 읽어주는 남자 아잉남입니다. 그 달콤한 인생에 나오는 그 명대사들이 많이 있죠. 뭐 스승 시리즈가 이거 말고 또 하나 있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흔들리는 것은 내 마음뿐이다라는 저 대사가 제 마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방금 보니까 코스피가 1900을 돌파했다라고 신문 기사가 또 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600선을 지금 돌파했다고 말이 나오고 있고 단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다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는 주식 관련 영상을 올리질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단기로 계속 하다가 장기로 종목을 한번 들고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정확히 보면 오늘이 아니죠. 그 3월 10일에 앱을 켜가지고 하락한 그 퍼센트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냥 손절 처리하고 나왔어요. 뭐 길게 말할 거 있습니까? 손절 쳤고 50만 원 잃었어요. 와, 50만 원이면 진짜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근데 잃었어요. 이거를 들고 있으면은 다시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그런 영상을 하나를 봤어요. 사람들이 하락장에 가장 크게 하는 오해 중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설명해주는 그 돈깡님의 영상이었는데, 하나는 주식이 크게 하락한 만큼 큰 상승을 보여줄 거라는 그런 근거 없는 기대 심리. 나머지 하나가 뭐였더라? 아무튼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솔직히 그거 하나 기억나요. 이게 종목별로 크게 하락하는 종목도 있고 뭐 덜 하락하는 종목도 있는데, 이게 크게 하락한 거를 아직까지도 메꾸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 영상을 한번 딱 보고 나니까 머리가 아찔한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매매한 종목들은 이렇게 세 개 종목이었어요. 동부 하이텍, SKC, 일진 머티리얼스. 동부 하이텍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단기로 투자하려고 했던 건데, 그 단기 스윙으로 접근했던 거였는데 이 장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들고 있었던 거고, SKC랑 일진 머티리얼스는 그 코로나 전에 그 상승세가 되게 좋더라고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그 단위를 월봉 차트로 봐도 쭉 상승하는 거를 보면서 2차 전지 그리고 그런 관련 주들이 앞으로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제 매수를 했던 거였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 제가 사고 그 산 날부터 떨어졌어요. 산 날부터 하락하더니 그 코로나 만나면서 이제 다시 또 하락했고, 이거를 놔두면 과연 내가 원하는 만큼 다시 상승을 해서 그 파란색 폭포가 아닌 불기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살짝 있었어요. 살짝. 근데 그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당장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해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산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들어갔던 것도 아니었고, 제가 이 종목을 선정을 할 때 제가 가장 참조를 했던 것은 사실 차트였거든요. 차트를 봤을 때 일봉 차트, 월봉 차트, 그리고 그 연 단위로 나온 차트까지 봤을 때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매수를 했던 거죠. 그 이거 매매할 때는 그런 생각 했었어요.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것은 크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크게 올라갈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을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매매 방법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사실 SKC와 일진 머티리얼스를 들고 있었던 거였는데, 근데 이번에 진짜 확실하게 알았어요. 스스로가 어떤 결정을 내리려면 그 결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아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어야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걸요. 제가 500만 원을 들고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손절 때린 것까지 해가지고 결국 100만 원을 잃었어요. 지금 400만 원 남았죠. 처음 시작했던 거에 비해서. 근데 이번에 그래도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이, 제가 깨달았거든요. 나는 그런 주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센스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어떤 종목이 더 잘 되고
어떤 산업군에 대한 확신이라던가 그런 분석력이 떨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단기 투자인 스윙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은 적도 있고 잃은 적도 있었지만, 매번 느끼는 게 내가 고른 종목이 가격이 오르고 하락하는 것을 판단하기에는 내가 가진 어떤 근거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믿지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을 봤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가격이라는 거는 그 회사랑 한 1m 정도 되는 고무줄로 묶어놓고 위아래로 막 흔들리는 거를 그 주식 가격이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언급하는 책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이 딱 맞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 회사가 잘 나가고 못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종목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매수를 많이 하고 아니면 매도를 많이 하는가, 그 매수와 매도의 세력 차이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하게 뭐 회사의 뭐 이번에 수익률이 좋다 이것만 가지고서 이 주식 종목이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판단을 내리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라는 것이죠.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해도 사실 그런 말을 해요. 그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주식 투자를 할 때 과거 데이터를 너무 믿지 말라고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단기 투자를 할 때 보면은 차트를 가지고서 많이 얘기를 해요. 차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과거에 이런 형태에서 보통 상승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차트를 발견한다면 그 종목을 매수해라, 말아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장기 투자를 보통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앞으로 어떤 종목의 가격 변이가 과거의 데이터와 똑같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의 데이터가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보여줄 순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거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100% 맞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에 성공했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매매를 했는데 이게 꾸준히 수익이 잘 나와서 결과적으로 이득이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해라. 어딘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결국 주식 투자라는 거는 단순히 과거나 현재나 뭐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단기 투자든 장기 투자든 어떤 과거의 데이터만 가지고서 확신을 가지고 뛰어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좀 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주식은 어떤 기법이나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인드 게임이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이걸 정말로 좀 깨달은 것 같아요. 100만 원이라는 수업료가 좀 크기는 했어요. 크긴 했지만 그 금액이 컸기 때문에 저에게 와닿은 것 같아요. 단기 투자도 그렇고 장기 투자도 그렇고 자신의 매매 방법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계속 유지를 하고 그 매매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했던 거는 어떤 확신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아, 그냥 테스트 한번 해보지 뭐. 이게 나한테 맞을 수도 있고, 저게 나한테도 맞을 수도 있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시험 삼아 해보지 뭐 이런 마음으로 투자하는 게 컸거든요. 그랬더니 역시나 확신이 없으니 흔들렸고, 흔들리니까 손절을 쳐요. 그리고 손절은 손해를 보기 마련이죠.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이익을 보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부분들은 주식 경력이 길고 스스로의 매매 원칙에 확신을 가지고 그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를 하는 분들이 보통 이익을 가져가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내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투자를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제가 당장 내일 모레 정년퇴직을 하는 게 아니니까 좀 더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어요. 100만 원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남은 400만 원을 가지고서 주식 투자를 해본다면 분명 이전보다는 더 나은 방향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투자 방향성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게 있다면 위험 부담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주식에 100%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주식이 폭락을 하는 걸 보면서 내가 만약에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현금 100%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찔한 상상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전부가 아닌 일부분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손해를 봤는데, 만약 이거에 배가 넘는 금액을 모두 다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다면 이번에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 그 위험성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겠죠. 제가 장기적으로 이 투자 원칙을 지키고 가져갈 수 있으려면 최소한 어떤 상황에서 주식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하는 안정적인 그래프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배웠다는 거죠.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나오는 대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식이랑 채권의 비율을 6대 4로 하는 방법도 있었고, 인덱스 펀드를 이용해서 시장 지수에 투자하라는 말도 있었어요. 물론 여기서 인덱스 펀드 말고도 ETF도 많이 언급이 되었죠. 그래서 계속 영상을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느낀 거는 인덱스 펀드와 ETF 쪽이 더 저에게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주식에 재능이 없어요. 어떤 종목을 고르고 어떤 산업군에 대해서 장기적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식견이 저에게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더 이상은 주식 종목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쉽게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을 정했어요. 요새 많이 나오고 있죠. 올웨더 전략. 주식 시장이던 그게 뭐 나라의 경제 사정이건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서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올웨더 전략. 올웨더 전략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대부분 올웨더 전략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였어요. 주식 30, 그리고 채권에 45, 그리고 원자재랑 금에 15 해가지고 대충 100% 채우고 이거를 95%에 맞추고 5%는 개별 종목에 투자한다던가 이러는 방법도 분명 있어요. 그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아무튼 저는 더 이상 그 개별 종목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모두 ETF를 가지고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 ETF를 통해서 올웨더 전략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려고 해요. 최근에 신사임당님 유튜브에서 올웨더 포트폴리오랑 관련된 인터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도 유튜브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걸 찾아보고 세부적인 ETF 구성을 한번 고민을 해볼 생각이고요. 동시에 퀀트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개발한 거 안 써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적은 금액으로 제가 구현한 퀀트 전략을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해요. 그 주식이 하면 할수록 참 어려워요.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은 부동산보다 수익률이 높다. 주식은 결코 나쁘지 않다. 잘만 하면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그걸 가져가는 게 정말 어려운 거라는 것을 계속 느끼네요.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그 계속 하락하는 거 보니까 당장 주식을 매수하고 그 시장에 들어가겠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들고 좀 코로나가 지나가고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좀 안정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한번 이 전략을 실천을 해보려고 해요. 저 말고도 되게 이번에 주식에서 그 눈물 흘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흔들려가지고 손절하는 거는 제가 했으니까 그 흔들리지 마시고 이왕이면은 그 개개인의 그 투자 원칙을 꼭 지켜서 손절하기보다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을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투합시다. 바이.